마켓 무버입니다. 2차 전지 업계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인터배터리 2025가 개막했습니다. 비록 아직 전기차 캐즘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주의 추세적 반등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더 우세한 상황이지만요. 이 큰 행사인 인터배터리 2025 관련해서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인 인터배터리 이번 3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688개 배터리 업체가 참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주요 키워드로는요, 4680 원통형 배터리가 꼽히고 있는데요. 기존의 2170 배터리 대비해서 에너지와 출력을 5배 이상 끌어올린 것으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K배터리, 셀 3사가 모두 관련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46 지름 밀리미터의 46 시리즈 배터리 라인업을 대중에게 최초로 공개했고요. 삼성 SDI 역시 50A급 초고출력 원통형 배터리를 내놨습니다. SK온 역시 원통형 배터리의 실물을 모형을 최초로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의 김동명 대표가 직접 연설에 나선 가운데 배터리 업황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저점을 지나서 하반기에는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본다라는 발언을 해서 업계에 희망을 좀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증권가에서는요,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에 대한 의견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흥국증권에서는 TCC 스틸 바라보고 있습니다. 4680 배터리항 관련해서 니켈 도금 강판을 공급하는데 2025년부터는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4680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도금 강판을 업계 최초로 선보인 회사이기도 합니다. 4680 수요에 힘입어서 수익성 개선과 함께 매출 성장 기대된다라는 의견 제시하고 있고요. 원통형 배터리는 테슬라의 러닝 체인지 수요 기대감도 형성되면서 앞으로의 모멘텀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측에서 이번 2025년을 시총 1조 원 재달성의 원년으로 삼겠다라는 포부도 밝혀놓은 상황이고요. 흥국증권에서는 투자 의견 바이오와 함께 목표 주가 35,0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형급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기업으로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동원 시스템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견조한 본업 위에 쌓아 올린 2차 전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기존에 유명한 참치캔 사업을 하고 있는 동원그룹의 소재 계열사입니다. 원통형 배터리캔, 셀 파우치 등 다양한 소재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번 인터배터리 행사에서도 또 기술력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연간 4억 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최근에 완공을 한 바 있고요. 이 4680 공장이 이번 4분기부터 양산에 돌입을 했습니다. 올해는 상용 매출이 또 시작될 것으로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6mm 배터리 전극 공정이 완료되게 된다면 향후에는 이 캔 소재에 대한 수혜도가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K배터리는 지금 원통형으로 정면 승부에 나서고 있습니다. 배터리 3사 셀 기업들과 관련해서 또 이런 밸류체인 기업들까지 관심을 넓혀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켓무버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박근호 이사님께서 처음으로 가지고 오신 삼성 E&A입니다. 오늘 5% 넘게 상승세 18,66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도 한번 가지고 오셨었어요. 그죠? 네, 오늘 또 급등이 네. 나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좀 처졌다가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가격을 좀 약간 회복을 한 듯한 느낌인데 삼성 E&A 물론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그 아파트 빼고 다 짓는 어떤 플랜트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E&A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힘들어지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삼성 E&A 이제 화공 분야 플랜트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뭐 중동 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긴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화학 플랜트 공장 많이 지으면 우리나라 화학 기업이 힘들어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의 현실이 좀 됐죠. 24년도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잘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1,800억대였었는데 2,900억대가 나왔어요. 굉장히 잘 뽑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올해 1분기를
위시에서 상반기 근데 하반기 나눠서 볼 필요성이 있는데 하반기 쪽에 아주 굵직한 수주들이 많이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좀 기대를 하자라는 좀 느낌이 좀 강한 편이고요. 삼성 E&A 최근 뉴스 중에서 가장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12년 만에 배당을 실시를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었는데 660원, 시가로 한 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2년 만에 배당을 했는데 저도 이제 삼성 E&A가 왜 그동안 배당을 안 했는지 사실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을 때 16년도죠. 2016년도에 상장 폐지 바로 직전까지 갔었는데 삼성이 좀 도와줘서 이제 지금 다시 기사 회생을 한 상황인데 그때 왜 적자가 나고 대략 한 1조 4천억 정도 적자가 났었죠. 그 다음에 상장 폐지 심사에서 살아났는데 사우디에서 공사를 하던 걸 이제 턴키 방식으로 이제 설계도 내가 하고 조달도 하고 다 지은 다음에 이제 넘기만 주는 걸 턴키 방식이라고 하는데 설계가 한번 변경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면 이 턴키 방식은 받는 돈은 똑같기 때문에 엄청난 적자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사우디에서 우리나라 건설 기업들이 번 돈이 한 푼도 없다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1조 4천억 적자가 나서 간신히 지금 이익잉여금을 3조 원 정도 모아놨어요. 근데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한 40%가 넘죠. 이 배당에 대한 압박이 좀 심해서 작년에 이제 배당을 발표를 했죠. 자,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그 시가총액이 지금 3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사내 잉여 이익금이 3조 원이면 사실 굉장히 너무 저평가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부채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큰 건설사들 현대 뭐 이런 삼성, 물산 빼고 삼성 E&A, 대림, GS 이런 기업들 부채를 보면 자본보다 부채가 작은 기업 대림 ENC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금 작아요. 대림 ENC는 나머지 GS, 뭐 현대, 삼성 E&A 보면은 자본보다 부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건설사들 특유의 어떤 그런 재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 삼성 E&A를 고른 가장 큰 이유는 수급이에요. 일단 기관 수급이 1월 이제 중순서부터 좀 약간 들락날락하다가 최근에 좀 약간 기관 수급이 강화가 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정말 언제 사는지 좀 모를 정도로 제가 봤을 땐 23년도 9월 달서부터 한 거의 1년 반 동안 외국인들이 팔다가 최근에 살짝 조금 그 느낌 있게 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거기에 맞춰서 주가도 나름대로 잘 올라오고 있어서 저평가 영역에서 뭐 매수할 타이밍으로 좀 뭐 손색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삼성 E&A 저평가 영역에서 지금 좀 매수를 할 만한 그런 가격에 와 있다. 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원시스인데 오늘 2.8% 넘게 상승세 10,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사실 뭐 큰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이걸 갑자기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확실한 이유가 있긴 한데 네. 괜히 좀 아쉽습니다. 설명을 드릴 텐데 한때는 이제 현대 로템과 우리나라 지하철, ITX 이런 걸 놓고 경쟁을 많이 했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로템, 그다음에 다원시스, 그다음에 우전산업 이 세 개 기업만 지금 전동 열차를 만들 수 있는데 현대 로템은 고속 열차를 만들기 때문에 좀 약간 논외로 치고 한때는 지하철이나 ITX 쪽에서 뭐 현대 로템과 수주전을 벌여서 굉장히 좀 그 퍼포먼스도 많이 냈던 그런 기업이죠. 최근에 다원시스 쪽에서 좀 약간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22년도까지는 적자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23년도 턴했고 작년에는 흑자를 내긴 했는데 규모가 좀 약간 크진 않고 그다음에 서울시와 395억짜리 지하철 9호선 사업을 수주를 했다.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어떤 재료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전에 나온 것은 인도네시아 철도청과 전장품 공급을 계약했다. 이건 이제 큰 거 아닌 것 같고 가장 시장에서 다원시스의 주주들이 가장 바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지금 세브란스에서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에서 이제 치료를 하는 꿈의 뭐 암 치료기로 얘기하는 이제 중입자 치료기죠. 한 번에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대기자만 2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그냥 뭐 가만히 누워 있으면 뭐 고형암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한 건 다 그렇게 심하지는 다 낫는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가격이 정말 엄청나죠. 지금 세브란스에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미쯔비시인가 히다치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원시스는 거의 비슷한 걸 만들어놨죠. BNTC라고 풍소치료제. 이제 중성자와 중입자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400억에서 300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대학병원에서 비슷한 건데 약간 비슷한 건데 많은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원시스 측면에서는 이 다원 메닥스를 상장을 추진하다가 한번 좀 약간 상장을 못했죠. 그래서 다원 메닥스 상장을 재추진하겠다. 이게 이제 어떤 현실성 있는 모멘텀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쉽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이제 엔비디아의 N자만 묻어도 이제 주가가 급등할 때가 있었었는데 이 다원시스 자회사 중에 다원 넥스비라고 있어요. 그 기업이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그 장비 납품을 앞두고 있죠. 실질적으로 오피셜로 나온 기사고 3월 말에 이제 처음 선적을 하고 6월 달에 이제 추가 선적을 한다라고 하는데 솔더볼 관련된 장비인 것 같아요. 정확히 솔더볼 범핑 장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더볼을 이제 동그란 쇠 같은 거 조그만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붙일 때 쓰는 장비인데 이거를 이제 엔비디아가 직접 퀄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다원시스 자회사인 다원 넥스비가 장비를 납품하게 됐다.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 시장에서 좀 많이 묻혔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제 약간 OEM 방식으로 납품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적인 이제 광통신 장비 전문 기업인 페브리넷이라고 있는데 나스닥에 실질적으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요청을 해서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그 기업 이름으로 이제 어떤 엔비디아 들어가는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엔비디아 관련돼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다원시스가 엔비디아가 이제 주가가 좋았을 때 이런 게 좀 떴으면은 엔비디아 주가에도 다원시스 주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을 텐데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일단 차트 잠깐 보면서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주가가 좋았을 때 대비해서 지금 이제 35,000원 정도 갔다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10,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봐도 사실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어떤 그 인공태양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확 부각이 됐을 때 스위치도 그런 게 만들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고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모멘텀이 이제 생기고 기존에 원래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동차, 이제 지하철 수주도 했고, 그 다음에 인도 쪽으로도 진출을 했고, 다원 메닥스 재상장 추진, 그리고 다원 넥스비 관련돼서 엔비디아 납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주가가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다원시스까지는 뭐 신경 쓸 여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모멘텀 뭐라고 보세요? 지금까지 언급하셨던 것 가장 중에서. 큰 모멘텀은 이제 다원 메닥스 상장이죠. 상장 재추진. 네, 그다음에 다원 메닥스 임상 실험이 잘 돼서 이게 만약 대학병원에 하나씩만 깔린다라고 하더라도 엄청나죠. 다원 시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원하고 있는 거고. 그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들은 시장에서 좀 찾아보지 않으면 이렇게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 시장에서 이렇게 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주가도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실 더 빠질 것도 없고 어떤 매출이나 영업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뭐 4천억 가까운 것은 사실 지금도 뭐 저평가라고 하기는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좀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들이 존재를 하니까 다운시스도 뭐 주가 바닥권에서 나름대로 조금 관심 가져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업 오늘 삼성, ENA, 다원시스 모두 다 주가의 지금 위치 자체가 낮아져 있는 점을 잘 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